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2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시장은 역사상 새로운 고점 돌파를 지속적으로 갈아치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날씨는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드는 가운데 우리 시장만큼은 한여름 그 가운데 있듯이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도 유의미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오늘 3,390선 결국엔 터치를 했죠. 또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간 건데 수급 상황 역시나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의 보유 금액이요 900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강력한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 네이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코스피가요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는 3,390선을 터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들어서 정말 연일 빠른 상승,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어떤 게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율의 안정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메이저 수급 그리고 중장기적인 수급 주체도 우리 시장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이 더욱더 우호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쏟아졌고요. 투자 심리 역시나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소폭입니다만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특히나 핵심 상품이 3개월 연속 올랐고요.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면 식품과 에너지가 CPI 헤드라인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중고차, 신차, 의류 그리고 가전제품, 관세랑 연관이 되어 있는 품목군이 좀 강력한 상승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는 게 또다시 수치로 살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높게 나온 CPI 그리고 생각보다 더 부진한 고용지표에도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9월에 25bp 인하할 것이다가 91%를 차지하고 있고요. 10월과 그리고 12월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게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요 결국에는 7만 5천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이재용 회장의 주식 평가액이요 18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업종 가운데 삼성전자를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내년에 디램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를 삼성전자가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9만 원을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범용 디램도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그로 인해서 최대수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요 평택 4공장의 상공층 전면을 원시 디램 공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그런 공사를 하기도 했죠. HBM4에 대한 공급 준비를 본격화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원시 디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B보다 한 세대 앞선 최선단 공정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선택한 게 원B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전력 소비는 획기적으로 낮춰서 최근에는 또 수율을 50% 이상까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속도는 느리지만 기술 격차를 더 가져가겠다라는 게 삼성의 선택이었습니다. HBM4에 대한 생산 능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범용 디램의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 9만 원을 제시하거나 최선호주로 선택하는 증권가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나 오늘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죠. SK 하이닉스는 연중 최고가가 아니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236조를 돌파하면서 다시 마이크론을 추월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HBM4에 대해서 개발을 완료했고 양산 체제를 구축을 한다라는 그러한 발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SK 하이닉스로 연일 들어오고 있고요. HBM4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는 걸 보게 된다면
간다면 데이터의 전송 통로가 2배가량 확대가 됐고요. 전력 효율을 40%가량 개선한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적용을 하게 됐을 때 AI 서비스의 성능이 69%가량의 향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SK하이닉스가 당분간 HBM 독주를 훨씬 더 강하게 길게 끌고 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과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독자 패키징 공정과 원비 비디램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개발하고 있는 게 원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와 2분기 연속 디램 점유율 삼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HBM4에 대한 샘플 공급이 언제 테스트를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납품으로 이루어질까를 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역시나 가장 선두주자고요. 마이크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될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예상대로만 흘러간다면 SK하이닉스가 한 석 달에서 넉 달가량 HBM4를 더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니까요. 우리 시장이 강하게 갑니다. 제가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항상 삼성이 가야지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연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그 공식을 좀 다시 확인한 듯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합산하면요. 코스피의 23%에 달하고요. 이게 올랐을 때 지수 상승에 직접적으로 견인차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 당연히 기술주에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HBM4에 대한 개발과 양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지금 반도체를 강력하게 사고 있고요. 연기금과 기관 역시나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확인한 건요. 빅2가 가면은 지수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요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제가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또 이런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B2가 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사실 실제로 지금 수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용거래 잔고가 22조 3,800억 원을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B2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지수의 상승력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조정 시에 반대 매매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소수 종목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코스피가 5%가량 상승을 했는데 지수를 상위한 종목이 21%밖에 안 되고요. 하위한 종목이 무려 7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곳 중에 8곳은요. 지수 상승 대비 상승력이 좀 저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사상 최고치라는데 내 계좌는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21년과 강세장과 좀 비교한다면 지금은 소수 종목의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택이 좀 상승하는 그런 종목으로 가지 않았다면은 상대적으로 체감 수익률은 낮다는 거겠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요. 반도체, 기술주, 성장주에 지금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이 부분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빅2에 쏠렸던 그런 수급 자체가 오늘 보게 된다면 소부장 기업으로 좀 퍼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9월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이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이 과연 어디 업종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를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2시 구간 우리 시장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9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양시장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사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일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3,390선 터치를 했고요. 코스닥도 845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1%대 강세 탄력을 5장 들어서도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일중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현재 시간 기준으로 3,390선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승 탄력 붙으면서 3,391선까지 넘어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1%가량의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840포인트 넘어섰고요. 약 1년 2개월 만에 840선 부근 재회복에 성공한 코스닥입니다. 845포인트 부근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지금 일중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할 수 있겠고요. 수급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1조 가까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이고요. 기관도 지금 5천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5천억가량 강하게 파는 모습,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개인의 순매도 폭이 키워지고 있다라는 부분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 시장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가 포착이 됐는데 오늘은 다시금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이고 기관 같은 경우 8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1,800억가량 팔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개인의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시죠. 1위부터 5위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 탄력으로 코스피 지수가 밀어 올려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2.18%가량 오르면서 75,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고 있죠. 6.68%가량 오르면서 327,5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75,000원 선을 터치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2만 원 선을 뚫어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가량 오르면서 35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5%가량 소폭 하락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 안에서 일단 알테오젠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4% 넘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오전장보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23일에 이 키토르다 SC 제형에 대한 FDA 승인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연일 나오고 있죠. 오늘 4% 넘게 튀어오르면서 49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일제히 1%대 강세입니다. 페트로는 0.3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도 오늘 0.46%가량 하락하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최근 들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19만 1,1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가총액단에서 LG전자를 추월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부품주가 이 완제품주를 뛰어넘는 일은 거의 없지만요. 오늘 이 삼성전기가 LG전자를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1.6%가량 여전히 오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 내고 있습니다. 19만 1,100원 선 지나갑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풍산입니다. 풍산이 8,300억가량의 이 대구경 탄약류를 현대 로템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의 강세입니다. 이 소식 오전장에 나왔고요. 소식이 나오자마자 튀어오르는 모습 지금 일중 흐름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4.89%가량 오르고 있고요. 12만 6,700원 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AI 열풍으로 인해서 지금 이 구리 관련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구리 관련주들 엮이면서 풍산이 함께 주목을 받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열어보시죠. 오늘 마지막 특징주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신작 아이온2에 대한 출시일을 확정했습니다. 11월 10일에 한국과 대만에서 출시한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키움증권에서는 신작에 대해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내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목표가 39만 원 유지를 했고요. 신작 흥행은 정말 신작 흥행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8.91%가량 오르고 있고요. 22만 원 선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 메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사상 최고치 그리고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국내 증시 역시나 사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관련돼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의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시가총액 상위 섹터,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연기금까지 지금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시장의 상방이 계속해서 열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당분간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수라는 게 사실 예측을 해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네. 지금 추세가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9월 달에는 그래도 급락액보다는 일단 최소한 조금의 더 상승 아니면 또 이제 떨어지더라도 급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횡보하다가 조금 눌리는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만 조금 9월 달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월 달 들어서 또 연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차별적인 어떤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다. 하지만 9월 달 전체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어떤 리스크보다는 훨씬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단 정책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가장 걱정을 많이 했었던 대주주 양도세의 어떤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뭐 배당 소득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정책 기대감이 더 높아져서 일단 연말에 일단은 회피성 물량들이 좀 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또 이제 연준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 유동성이 더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증권 시장에는 굉장히 좋고 눌려 있었던 성장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역시나 금리 인하도 국내 9월달 증시에는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소외됐었잖아요. 글로벌 증시 대비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는 덜 올랐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투자 매력은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더 강화되는 모습들을 오늘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반도체 대형주가 지금 끝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특히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시총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일단 이 두 종목만 해도 지수 상승 기여분의 거의 한 31포인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종목이 일단 시장을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거기다가 이제 23일 날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증시 부양계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예상대로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힘이 될 수 있고 그 밑에 따위는 있는 밸류체인이죠. 소부장 기업들도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 23일까지도 역시나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일단 시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가 가장 강한 흐름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은 조금의 더 상승을 더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우호적인 환경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우리 지수의 상승을 당분간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SK 하이닉스는 30만 원 선 넘어서니까 정말 끝을 모르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 오늘 돌파를 하면서 7만 5천 원 선 넘어섰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제가 항상 반도체 물어보면 투트랙 전략 유효하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역시 두 종목 다 갑니다. 랠리는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뭐 지금 최근에 사실 9월 들어서 두 종목 다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언제 팔아야 되나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지수라는 게 차익 매물이 나오면 또 눌림이 나오기 마련인데 일단 방향성을 우리가 먼저 예측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어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우상향이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둘 다 악재보다는 지금 호재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 자체가 빅테크들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1위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보다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두 종목 다 워낙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금 HBM 쪽 같은 경우는 이제 HBM4로 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BM4에는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최첨단 반도체 칩에는 더 많은 HBM이 또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마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범용 반도체 쪽도 상당히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지금 많은 이 메모리 기업들이 HBM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공급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거시 반도체에 좀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공급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쇼티지가 날 수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우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용뿐만 아니라 HBM까지 상당히 중장기로 기대감 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지금 파운드리 적자 해도 됐고요. 그동안 그나마 좀 버텨줬던 뭐 가전제품 쪽, 뭐 일단 스마트폰이 워낙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HBM 쪽도 이제 퀄테스트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억눌렸던 이런 어떤 악재들이 대부분 다 세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지금 HBM4 개발을 최초로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됐는데 당분간은 시장 선점 효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최근에 올랐어도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마이크론과의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절대치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시총을 비교했을 때 아직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굳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에 큰 저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더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을 좀 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보시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긍정적인 모멘텀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쭉 보니까요. 20위권 안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카카오거든요. 카카오가 오늘 9% 넘게 10% 가까운 상승이 현재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도 1.7%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인터넷 대표주들 다시 계속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사실 이 장기 차트로 보시면 네. 3년 고점이긴 하거든요. 아. 근데 과거에 국민주라고 불렸을 때 네. 고점에 비하면 너무나도 두 종목 다 낮아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언제 또 그 가격까지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도 그 과거의 그 고점의 매수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이 종목은 더 끌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종목 인터넷 대표주들이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일단은 내수주의 한계들 그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정책, 성장 모멘텀이 부재했다는 것들 때문인데 드디어 이제 AI라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실적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고 뭐 카카오로 예시를 들면은 일단 카카오 AI 에이전트가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됩니다. 9월 달에 일단은 이 카카오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11월인가요? 그때 이제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한 매출 성장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서 일단은 추가 성장 동력은 하반기 때 충분하다. 역시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AI 서비스들을 일단 계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 플랫폼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광고 매출도 올라갈 수 있고 유저들의 어떤 평균적으로 머무르는 시간도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도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정부가 지금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00조에서 150조로 올렸잖아요. 그 안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섹터들이 뭐 AI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나 이 AI 쪽에도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터넷 대표주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책이 갑자기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운용사 쪽에서 상당히 빠르게 펀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들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네트였나요? 거기서 일단 가장 먼저 하나자산운용에서 소버린 AI ETF를 출시를 이번 달 말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도 지금 카카오가 네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술트루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펀드 안에 들어가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출시를 하기 전에 일정 부분을 매수한 이후에 교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초기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단기적인 수급 그리고 중장기적인 패시브 수급까지 들어온다는 걸 가정하면 역시나 지금은 팔기보다는 더 들고 가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관련돼서도 좀 지속적으로 들고 가야 될 위치 구간이고 그만큼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했던 섹터 가운데 하나가 식품입니다. 특히나 라면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 좋고 오늘 김밥 관련돼서도 흐름이 괜찮네요. 이 8월 지난달에는 미국 관세 여파로 인해서 수출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든 것, 2개월 연속 역성장했다는 그 데이터가 확인이 됐거든요. 어쨌든 많이 판매될 것이란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만큼 역시나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종목별로 선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캐대언 열풍 때문에 뭐 음식료도 좋고 네. 뷰티도 좋고 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이거는 뭐 호재인데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세에 대한 충격을 받고 나서 실제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하기까지는 일정 시일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판매도 좀 줄 수 있고 이런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관세 충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달이 지나고서부터는 관세 충격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면 잠시 또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별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현지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기업들, 그 말은 뭐냐면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라인을 좀 만들어 놓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어제 오늘 같은 경우 농심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미국에 있는 자체 공장 내에서 대부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충격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거든요. 대상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뭐 괜찮은 편인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런 방금 말씀드린 농심과 CJ제일제당 정도는 현지 생산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삼양식품이라든지 대상 같은 기업들은 현지보다는 보통 대부분 다 국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번 달 이후부터 관세 충격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고점일 때 조금씩 수익은 좀 챙기면서 관세의 어떤 추이를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저평가 종목들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이오프트라는 종목도 지금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이 종목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실적도 코로나 때도 굉장히 좋았었고 전 세계 코스트코 매장에도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올해도 한 영업이익이 한 40% 정도 급증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있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바닥권에 있는 실적주 바이오프트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품주 같은 경우에 현재 미국에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실적이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농심이 최근에 캐대언 마케팅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주가도 반응하고 있죠. 근데 농심이 미국 공장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동차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을 진행을 하면서 공장 건설이 좀 지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종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관련된 내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오히려 강박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 지금 현대차그룹의 CEO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물론 지연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한 2, 3개월 정도.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근처에 있는 SK온 쪽에서 배터리를 좀 수급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투자는 계속 지속이 될 확률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 때 미국에다 더 베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좀 높은 제품들을 더 많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UV 자동차 같은 경우가 2017년에 한 29% 정도 매출 비중이었는데 지금 5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세단은 좀 이제 줄이고 그다음에 제네시스처럼 고부가치 제품들도 역시나 굉장히 많은 매출 비중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는 사실 부과 기준이 프리온보드라고 해서 본선 인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관세가 좀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CEO 인베스터 데이도 조만간 9월 달에 열리게 되고 GM과의 어떤 협업 구체화도 이번 달에 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9월 달은 조금 더 오히려 상승에 좀 베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자체는 잘 버텨주고 있고 남아있는 모멘텀들이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해 볼게요. 지금 코스피 중심으로의 시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시도할 건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코스닥이 피매출을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때는 가장 이제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지금 뭐 코스닥 내의 대표적인 성장들을 보면 우리가 뭐 반도체도 있겠지만 반도체는 이미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힘을 실어줄 거고요. 바이오가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이오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학회들도 이제 이번 달에 있었던 세계 폐악마켓 이후에 그동안 한 2달 동안 부재했던 주요 학회들이 연이어서 열립니다. 그리고 비만치료대학회도 9월 달에 한 4-5개가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이제 뭐 ESS 쪽에서의 어떤 실적 성장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유럽 중심으로 해서 캐즘도 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좀 느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더 빠질 확률은 좀 적다.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가 대저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은 코스피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국내 증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섹터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한번 들어봤고요. 투자 판단하시는 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화솔루션 자회사 한화이센셜이 반도체 기판용 절연 소재를 국산화해 일본 아지노모토의 독점을 깼습니다. 한화 빌드업 필름이라는 브랜드명으로 내년부터 공급을 모색하며 PC 전장용 HBFGC와 AI 반도체 최적화 소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BF는 일본 아지노모토의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을 벤치마킹한 소재로 반도체 회로 간 간섭 없이 전류가 흐르게 하고 열에 강해 기판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아지노모토는 조미료 MSG 연구를 통해 확보한 화학 기술과 특허로 독점적 지위를 이어왔지만 한화이센셜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화이센셜은 HBFGC, HBFSC 등 6종 포트폴리오를 개발 중입니다. HBFGC는 PC 전장용으로 내년 공급을 목표로 하며 고부가 소재 HBFSC와 HBFGCH도 올해 안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대덕전자, 삼성전기 등과 협력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이센셜은 세미콘 타이완 전시회를 통해 글로벌 고객 홍보에 나섰습니다. HBF 국산화를 통해 반도체 핵심 소재 자립률을 높이고 AI 5G HPC 확산에 따른 고밀도 반도체 수요 성장에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우버가 자동차를 넘어 이제는 하늘길 공유 서비스에 도전합니다. 10일 우버는 전기 항공택시 업체 조비 에비에이션과 손잡고 오는 2026년부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에서 헬리콥터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발은 공항과 도심, 또 휴양지를 잇는 단거리 노선부터입니다. 조비는 지난 8월 인수한 항공사 블레이드의 여객망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현재 블레이드는 뉴욕 맨해튼과 JFK 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행 중입니다. 차로 40분 걸리는 구간을 헬기라면 단 5분, 비용은 1인당 약 $195 수준입니다. 조비 CEO는 우버 앱과 통합은 글로벌 파트너십의 자연스러운 단계라며 조용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항공기 도입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버도 차세대 이동수단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인증 통과가 최대 변수인데요. 업계는 2026년 상반기쯤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버가 하늘길 공유 서비스로 모빌리티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종목별로 이슈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로는 단연 반도체를 짚고 가야겠습니다. 지붕 뚫고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우리 반도체주. 미국에서부터 좋은 분위기를 이어받고 있는데 간밤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오라클이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죠. AI 수주 잔액 폭증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크게 불식시킨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간밤에는 샌디스크의 CEO가 내년까지 낸드 공급 부족 국면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낸드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HBM4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또 양산 체계까지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라는 소식 들려주면서 오늘 또 강한 탄력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반도체 톱탑의 경우에 등락률을 좀 비교해 보시면 물론 두 종목 많이 모두 올랐지만 삼성전자가 조금 덜 오르기는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가 키 맞추기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KB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내년에 디램 공급 부족 사이클 속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 9만 원을 유지했고요. 업종 최선호주 자리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범용 디램 공급까지 타이트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디램 시장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범용 디램 그리고 HBM4까지 풍부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역시나 최대 수혜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주제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고 가시죠. 네, 삼성전자가 2%대, SK하이닉스는 무려 6%대 오름세 쌓아가고 있습니다. 32만 7,250원. 이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계속 이어가지고 있고요. MD바이스는 상한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황,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20%대 급등세, 테스도 12% 이상 급등하면서 3만 7천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네, 농심으로 시장의 시선이 또 크게 쏠려가는 모습인데 캐대헌 열풍 속에 K라면이 실제로 수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9월 들어서 지난 10일까지 한국산 라면 수출 금액 살펴보시면 약 70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46%나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출이 가장 많은 두 국가, 중국과 미국에서 모두 폭발적인 성장세 기록했는데 중국에서는 무려 세 자릿수 때 165%의 수출 성장세를 기록했고요. 미국에서도 20%대 성장세가 집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삼양식품처럼 불닭 신화를 쓴 삼양식품처럼 수출이 폭발적으로 또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농심이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는데요. 캐대헌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죠. 지난 8월에는 캐대헌 스페셜 제품 1000세트를 내놨는데 스페셜 에디션이 사전 예약 시작 1분 40초 만에 완판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농심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삼양식품 대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 현재 주가는 증권가의 목표 주가 모두 뛰어남은 성향입니다. 현재 구간의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농심의 경우에는 7% 가까운 오름세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52만 2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54만 원 선 위로 터치했는데 54만 원까지 현재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제시해 놓은 상황이고요. MSC의 경우에도 상한가 도달을 했습니다. 사조동아온도 23%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우양과 오투기까지 동반 5%대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오늘 게임주 쪽도 분위기가 좋은데 업종 전반적으로 좋지만 이제 NC소프트의 경우에는 개별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신작의 아이온2 출시 일정이 공개된 건데 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어제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10월 달에 서버 및 캐릭터명 선점이 가능해집니다. 11월 16일에 사전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 11월 19일 자정부터 한국과 대만 등에서 동시에 정식 출시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 크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키움증권에서는 NC소프트를 아직도 의심한다면 하수라면서 아이온2의 성장을 점쳤습니다. 목표 주가 39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세 차례 보여준 라이브를 통해서 디테일한 게임성, 균형 잡힌 콘텐츠를 보여줬다라면서 이 NC소프트의 아이온2 성공이 유력하다라고 했고요. 네디즈의 연운의 글로벌 런칭이 올해 11월이어서 아이온2와 동일한 월에 출시를 하게 될 텐데 아이온2가 온전한 MMORPG면서 캐릭터와 의상 중심의 트렌디한 매력을 겸비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이온2의 아성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내놨습니다. 오늘 게임즈 분위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NC소프트가 현재도 8% 가까운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21만 8,5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데브시스터즈도 오늘 흐름 돋보입니다. 두 자릿수 때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네오이즈 홀딩스, 위메이드, 서메이즈까지 1에서 2%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로봇주 안에서 나우로보틱스 흐름 돋보이고 있는데 K-휴머노이드 연합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회사 측에서 직접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신규 구성원으로 선정됐다고 했고요. 현재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이 K-휴머노이드 연합이란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휴머노이드 최강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국내 주요 로봇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현재 서울대와 카이스트, 연세대 포스텍, 삼성전자, LG전자, SK포스코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나우로보틱스가 이 연합 구성원이 됐다라는 소식 오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로봇주 안에서 현재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상황인데 확실하게 휴머노이드나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 쪽으로 두각을 보이는 회사들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 분위기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죠. 나우로보틱스가 단연 돋보이는 흐름 26%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이 밖에 또 다른 로봇주들 흐름 모두 좋습니다. 해성 로봇 에어로보틱스가 두 자릿수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현대무벡스도 로봇주 안으로 엮이면서 10% 가까운 흐름입니다. 로보스타와 TXL 로보틱스까지 로봇이 들어가는 종목들의 흐름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종목들의 흐름 점검해봤고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용원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특징주들 흐름 좀 점검해봤는데요. 어떤 특징주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일단 SK 하이닉스를 얘기 안 할 수 없는 장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크게 급등을 해주면서 6%, 7%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반겼던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I용 6세대 HBM4에 대한 개발을 마무리하고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BM의 특성상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가지고 일반 D램보다 좀 처리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6세대까지 좀 양산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좀 수주에 대한 부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좀 쉬어갔던 흐름들이 좀 이런 호재로 인해서 정고점을 쉽게 좀 가뿐하게 돌파를 하면서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 반도체 관련돼서 좀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주가가 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전공 정책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최근 D램에 대한 수요 증가와 지속적으로 좀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장비에 대한 추가 수주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에 더불어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D램에 대한 부분들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현재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종가 베팅주로 볼만한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종가 베팅주로 선택해 보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좀 보고 있는 종목은 풍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풍산주 또 구리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풍산은 방산주 중에서 탄약과 관련된 제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그러한 뉴스들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8,300억 규모의 대구경 탄약류에 대한 공급 체결 소식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는 계약 금액이 8,300억 규모라고 한다면 2024년도 매출액 대비 8.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상당히 좀 실적 호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금값에 이어서 구리값도 다시 재차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풍산 기존의 17만 2천 원짜리를 터치하고 눌림목이 나온 상황이지만 재차 이 자리에서 좀 지지대를 보여주면서 기관주가 더불어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풍산에 대한 의견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을 앞두고 꼭 점검해봐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시장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고요. 농심과 삼양식품 같은 K라면 종목들도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임상 3상을 위해서 자금 조달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T의 경우에는 무단 소액 결제 사태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오늘 이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20%대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 반도체 업종을 주도해주고 있는데 하나머티리얼즈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오늘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오늘 좀 낸드가 강세죠. 디램보다는 낸드 쪽 진영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닉스 주가를 보고만 있어도 웃음에 지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행복한 그런 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수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하나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TCK, 그다음에 KNJ, 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 만드는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좋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쪽 그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낸드 향이 굉장히 짙게 묻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낸드가 굉장히 좋아요.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브리핑 해주셨던 내용 중에 이 낸드와 관련된 어떤 쇼티지 부분, 공급 부족,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의 상승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바일 낸드 부분, 글로벌 제작사의 스마트폰 제작사에 일단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 구글이라고 이제 기사가 됐죠. 구글 픽셀에 이제 그 하이닉스 차세대 그 낸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사양.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픽셀을 쓰시는 분들이 별로 구글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점유율이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미하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래도 3%,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일본에서는 거의 9%, 10%가 이제 구글 픽셀폰을 쓰는데 이쪽에 이제 온 디바이스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낸드인데 여기에서 성능이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저변을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어떤 D램에 의해서 낸드 쪽도 일단은 성장 모멘텀을 갖췄다. 오늘 뭐 6% 상승이 뭐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연일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 머티리얼즈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비포어 마켓, 이런 실리콘 카바이드 링 비포어 마켓, 애프터 마켓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비포어 마켓은 이제 뭐 도쿄 일렉트릭이나 세맥스 장비에 같이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이제 비포어 마켓,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이건 비싸니까 우리가 따로 사서 쓸게 이제 애프터 마켓, KNJ가 이제 대표적이죠. 이쪽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좋습니다. 일단 뭐 고객사들이 뭐 대부분 뭐 반도체를 만드는 사실 글로벌 제작사들은 다 유명하니까 이 중에서 또 낸드 쪽으로 좀 유명한 키옥시아나 인텔 뭐 이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매출 비중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당연하고요. 일단 낸드가 이제 고단화가 되면 낸드가 이제 많이 쌓고 고단화가 되면은 이거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공정 중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부품은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도 일단은 뭐 수혜를 입을 수 있고 하반기 실적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사실 하나 그 머티리얼즈 실적을 올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좀 기대감이긴 합니다만은 뭐 실적으로 증명을 하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비중은 한 30% 내외 되는데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달 정도 정말 뭐 30cm 자를 갖다가 그은 것처럼 횡보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반도체주들 반등과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외국인이 오늘 매도해서 순매수 전환됐고 지금 현재 하나 머티리얼즈 주가 올리고 있는 것 중에 기관이 다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굉장히 큰 폭으로 순매수를 단기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이상하겠죠. 일단 기관 수급으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빨간색 그 외국인 수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매도한 거 보이시죠? 그게 네. 오늘 기준으로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관이 특별한 어떤 차익 실현 물량만 내놓지 않으면은 오늘 좀 약간 뭐 지금 들어가기 좀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긴 합니다만은 이쪽 섹터들이 요즘에 워낙 좋아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종목 넣어 놓으시고 팔로우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들 살펴봐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급과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코오롱 티슈진 여기도 8%대 강세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골관절염 신약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51,400원까지 고점을 높였네요. 자, 코롱 티슈진 그 주주분들한테 굉장히 좀 아픈 기억이 많은 종목이죠. 거의 한 3년 이상 거래 정지가 됐다가 이제 기사 회생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과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좀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FDA가 이 인보사죠. 이제 국내명은 인보사고 이제 해외에서는 TGC라고 부르는데 이 인보사에 대한 임상을 이제 중단을 FDA가 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에서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됐죠. 이게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좀 얘기가 길긴 한데 그냥 간단히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제약사와의 어떤 좀 트러블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쉽게 설명드리면 일본 제약사는 이 코롱한테 니네 알고 그랬지라고 했고 코롱은 우리는 몰랐는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좀 뭐 말씀드리기 좀 약간 껄끄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네. 모랄 해저드라고 표현을 한 기사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살아나서 좀 다행이고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코롱 티슈진에 대해서 뭐 굉장한 그 목표가와 투자 의견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이 인보사와 관련돼서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고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네. 지금 코롱 티슈즈 5만 원대죠. 그래서 거의 뭐 100%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서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왜 100%나 제시를 했는지 더 높게 어떤 그 이유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뭐 1년 조금 안 남았습니다. 내년 6월, 7월에 임상 3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골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 FDA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2상은 21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3상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전임상, 1상, 2상, 3상 같은 경우에 전임상은 이제 동물한테 하는 거고 이제 1상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에 임상 1상이죠. 임상 2상은 이제 실제적인 환자를 상대로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건데 모든 웬만한 연구는 약은 다 임상 2상에서 다 끝납니다. 임상 3상은 최종적으로 이제 테스트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테스트나 어떤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지. 임상 2상이 되면은 이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상 3상은 이제 뭐 통과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 그 바이오 쪽에서 임상 3상에서 소위 얘기한 좀 드랍되는 경우가 좀 몇 개 있었었는데 이 부분 이제 코롱 티슈지는 한투에서는 좀 약간 통과될 것으로 거의 확신하는 듯한 의견을 좀 냈죠. 네. 일단 지금 이걸 시장 규모가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어떤 약이 나왔을 때 시장 규모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골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91억 달러 정도로 작년 기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원화 환산하면 한 12조 원 정도 되죠. 요게 이제 앞으로 한 135억 달러까지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골관절염 치료제는 어떤 진행을 멈추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이 아니라 그냥 좀 약간 그 진통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임상 3상 통과돼서 FDA 승인 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뭐 경쟁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장을 좀 장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블록버스터급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달에 한 번 맞는데 25,000달러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보험이 없으면 맞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곧 이 인보사의 판매로 연결이 될 것 같진 않은데 나름대로 뭐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임상
한 3달, 4달 정도 남았을 때 계속 큰 퍼포먼스가 나오죠. 그리고 임상 결과 저는 사실 이런 그 바이오텍 기업들이 네. 임상 2상이나 임상 3상 발표할 때 발표하는 당일날을 안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이 임상이 통과가 돼서 벌 수 있는 돈을 이미 시가총액에 적용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바이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한동안 좀 약간 잊고 있었던 이런 코롱 티슈전이 올라가면서 코롱 지주사가 올라갈 때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한동안 좀 잠잠했다가 최근에 오늘 코롱 생명과학은 뭐 그렇게 많은 뭐 퍼포먼스는 안 나오긴 합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 수급이 좀 이채로운데요. 한 2달 동안 참여가 거의 없습니다.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고 이제 팔 거 다 팔았으니까 난 이제 좀 쉬운 말로 관심 끌란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외국인들만 좀 간간히 사고 파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은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네. 바이오 기업은 정말 오랜 기간 보유를 하셔야 되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뭐 잘못되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좀 약간 되돌리기 힘든 주가 흐름도 많이 나오니까 신중을 기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증권사에서는 굉장한 호평을 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증권가 호평에 힘입어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또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포착해 주신 종목 점검해 보죠. 어떤 네. 종목일까요? 자, 오늘 낸드의 날입니다. 그래서 낸드 향이 좀 짙게 배어있는 샘 CNS를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샘 CNS 모회사가 이제 YC죠. 이제 과거의 YIK. YC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죠. 그 YC의 자회사 샘 CNS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세라믹 STF 이제 샘 CNS 치면은 뭐 낸드라고 나올 정도로 낸드 향이 굉장히 짙은 기업인데 샘 CNS 무엇을 하는 기업인가 딱 한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세라믹 STF. 세라믹 STF가 뭔가요? 이제 약자겠죠. 약자를 한번 풀어드리면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필름인데 뒤에 이제 필름이 들어있으니까 뭐 얇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판이죠. 이게 풀오브 카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풀오브 카드는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웨이퍼를 검사를 하는 장비죠. 웨이퍼가 있으면 이 밥통 뚜껑 같은 걸 이렇게 닫아갖고 거기에 수많은 바늘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웨이퍼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그 풀오브 카드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라믹 S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샘 CNS를 시장에서 봤을 때 기술력 좋고 너무 좋은데 너무 좀 낸드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유일한 단점이었었는데 이제 D램 쪽으로 사실 샘 CNS가 D램 쪽으로 방향을 튼 지는 오래됐습니다. 한 2년 이상 됐는데 네. 이제 그게 좀 약간 현실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최근에 작년이죠. 오송 신공장 준공을 했는데 DDR5 그다음에 HBM 대응하기 위해서 오송에다가 굉장히 큰 부지, 10,000평 넘는 부지에다가 공장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실적에 가시화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 반도체들은 이런 단기 모멘텀 갖고 한 번, 두 번 올라갈 수 있어도 실적이 바탕이 돼야지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샘 CNS 아직은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술력만으로도 시가총액 3천억 이상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올해 샘 CNS 온기 대비해서 작년 24년 대비해서 올해 온기 실적이 한 1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가능한 수치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보수적일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일단 기술력은 상당히 많이 인정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뭐 TSMC도 여기 샘 CNS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뭐 키옥시아, 인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낸드 향이 좀 약간 시장에서 무게가 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낸드에 너무 치중했던 부분이 이제 D램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샘 CNS 최근의 주가 흐름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한번 눈여겨 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샘 CNS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말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존에 보여줬던 것과는 매수 양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은 아직은 뭐 참여율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어 보이는 이제 오버행 이슈가 없는 물량이라는 점이 앞으로 이제 매수 쪽으로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뭐 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낸드 쪽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샘CNS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해서 포착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가격이 위에서 좀 밀려서 5,710원이네요. 일단 오전보다는 약간 밀려 있는 상황인데 좀 약간 모아갔다라는 전략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5,700원 전후 뭐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7,500원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반도체주의 기세가 어느 때보다 좋았는데 이 종목도 함께 따라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7,500원으로 설정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500피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는데요. 역시나 코스피 지수를 이끈 건 IT 투톱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외국인들이 9거래일 연속 담아내면서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고요. 또 오늘 HBM4에 대한 양산 체계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윈팩의 경우에는 13%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7%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33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은 32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YC캠 4.7%대 급등, 하나비전도 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7만 5천 원 선 위로 올라선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음식료 확인되고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라면이 나오면서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K-팝 데몬헌터스 효과에 따라서 9월 라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증가했다라는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농심 관련해서도 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삼양식품 대비해서 높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는 증권가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오늘 농심 어제에 이어서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 캐데언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한정판으로 출시했다라는 점도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사조 동아원의 경우에는 26%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라면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라면의 원재료인 밀가루를 공급하는 기업들까지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조 동아원의 경우에는 농심과 또 삼양에 이 밀가루 공급하고 있다는 점 부각받는 모습이고요. 농심의 경우에는 오늘 5.5%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28%대 급등 이어갔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51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뚜기도 오늘 5%대
3.3%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대한제분의 경우에는 3.4%대 강세,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오늘 다소 쉬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태양광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지금 전력 공급이 시급한데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재생에너지에 좀 더 맞춰지겠구나라는 부분들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종목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 8호의 경우에는 3%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드 위즈도 1.8%대 강세, 하나솔루션도 1.5%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 1.2%,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0.8%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던 두 가지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프와 한국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데일리 법조팀 성주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세대 이커머스 기업인 위메프가 쓸쓸한 퇴장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이번 주에 들려왔는데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결국에는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이 티몬과 함께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에 대해서 법원이 결국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관리 아래에서도 회사를 살릴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사실상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수자를 찾아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티몬과는 달리 위메프 같은 경우는 새 주인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에는 회생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 그리고 위메프가 앞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기업 회생이라는 것은 회사를 살리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는 이익일 때, 그러니까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을 때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는 것은 결국 파산, 그러니까 청산의 수순으로 간다라는 뜻이겠고요. 법원에서 이제 위메프의 경우는 판단했을 때 회사를 계속 운영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보다는 지금 당장 그냥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는 그런 청산 가치가 더 높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위메프는 법원이 정해놓은 기한까지 그 회생의 전제가 되는 회생 계획안조차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특별한 항고나 재신청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위메프의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 관제인이 남아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로써 위메프라는 법인은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저희가 이 사태를 말할 때 티메프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를 엮어서 말을 하는데요. 티몬은요 새 주인을 만나서 현재 재개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회사의 이렇게 운명이 엇갈리게 된 배경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네, 일단 두 회사의 운명이 갈린 것은 그 인수합병, 그러니까 M&A의 성사 여부였는데요. 티몬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 업체인 오아시스가 116억 원의 인수대금을 투입하면서 극적으로
회생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참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서 진짜 네. 어려운 상황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극적으로 기사 회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가 잠시 그 위메프의 인수를 검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실사 과정에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니까 좀 부채도 막대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인수를 검토했던 BBQ 입장에서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때 쿠팡 또 티몬과 함께 소셜 커머스 3강으로 불리면서 위메프가 시장을 또 주도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Q10그룹에 인수된 이후에 이 판매자들의 정산 대금을 유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경영으로 신뢰를 잃으면서 결국 위메프가 새 주인을 찾는데 실패했다. 결정적인 그런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정산금을 아직 받지 못한 판매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위메프가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을 때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그러한 상황? 그런 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인데요. 현재 위메프의 총 자산을 살펴보면 약 486억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반면에 갚아야 할 부채가 4,462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할 부채와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총 자산을 비교했을 때 거의 부채를 갚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산 절차에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담보 채권자가 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먼저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판매자들 그리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요. 앞서 회생에 성공했다고 하는 티몬 같은 경우도 회생에는 성공했지만 비슷합니다. 피해 판매자들이 돌려받은 변제율은 고작 0.7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채권의 1%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그 판매자들이 그런 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요. 위메프의 경우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상 변제율 0%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피해자 대책위원회 측은 범죄 사실은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았다면서 이런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깊은 무력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커머스 1세대에서 위메프를 좀 많이 사용했던 또 소비자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위메프의 몰락이 이커머스 시장 전반으로 어떠한 시사점을 던질까요? 네, 이 위메프의 파산은 1세대 이커머스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옥션, G마켓, 11번가, 또 인터파크 커머스 같은 위메프와 함께 시장을 개척했던 그런 1세대 플랫폼 대부분이 현재 적자에 시달리거나 혹은 매물로 나오는 등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과거에 비춰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쿠팡, 네이버, 이 양강 체제 앞에서 과거처럼 그런 거래액 성장만을 쫓는 추열 경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그런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부실 경영 문제를 넘어서 건강한 이커머스 생태계를 위해서 이 판매자 보호를 위한 그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씁쓸한 위메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조현범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이번 주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심에서 이제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것들이 좀 혐의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이번 첫
공판에서는 일단은 조 회장 측 입장에서는 가장 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혐의, 바로 계열사를 통한 50억 원 부당 대여 혐의에 대해서 양측의 공방이 집중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일단 조 회장 측에서는 이것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라고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달리 재판부는 왜 하필 계열사를 통했냐라는 그런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항소심 공판 자체가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핵심 혐의 중에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 계열사의 자금 50억 원, 지인의 회사에 빌려준 혐의에 대해서 조 회장 측이 1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조 회장 측에서는 이 대여가 회장 개인의 지시에 따른 어떤 뭐 부당 지원이 아니라 계열사인 MKT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대여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조 회장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되 거절해도 된다라고 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 자금을 빌려간 리한이라는 회사가 200억 원이 넘는 공장을 담보로 제공했고, 또 시중금리의 1.5배에 달하는 연 4.6%의 이자를 통해서 MKT가 수익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 상황만 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였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리한이 당시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또 대주주로부터 100억 원의 자금 수혈도 받는 등 채무 상환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도 또 강조가 된 그런 공판이었습니다. MKT 대표는 이제 1심 그 과정에서 이게 회장님 지시라 어쩔 수 없었다라는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조 회장 측에서는 그것은 본인의 느낌일 뿐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1심의 그 사실 오인 여부를 바로잡아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라고 조 회장 측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재판부가 왜 계열사를 통했냐, 뭐 여러 가지 송곳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좀 던졌을까요? 네, 일단 크게 보면 네.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재판부에서는 네. 이 조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재판부는 네. 조 회장이 이 지인인 박 대표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면, 정말로 조 회장이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왜 회장 본인이 아니라 계열사인 MKT를 끼워서 돈을 빌려줬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을 위해서 회사 자금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라는 배임 혐의의 본질을 정면으로 파고든 질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타이어 몰드를 만드는 MKT가 자동차 부품사인 리한에 돈을 빌려줘야 할 사업적인 연결고리가 있나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여의 사업적 타당성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질문,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들여다보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항소심에서도 조 회장의 이 배임의 고의성을 매우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임을 시사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부의 문제의식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항소심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일단 첫 공판부터 재판부가 의혹의 핵심을 짚은 네. 만큼 조 회장 측으로서는, 그러니까 조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험난한 그런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 한국타이어와 리한 모두 현대차의 1차 협력사로서 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협력사끼리 돕는 것은 업계 관행이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총수가 개인적인 친분을 위해서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그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는 설득력 있는 그런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 2심 결론을 내겠다는 그런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밝혔는데요.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는 검찰 측이 조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또 항소 이유를 설명할 예정인데, 일단 양측의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다뤄봤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 지금 미국 이민당국에서 구금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 세계편이요. 3시 1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가지 이슈 결국에는 책임이라는 두 글자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AI 패권 경쟁까지 맞물리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올해로 4일을 맞은 동아시아 미래포럼은 AI 협력, 문화 및 청년 교류 확대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이자 주중대사 내정자는 문화 콘텐츠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산업들의 기술 개발은 초기 단계이고 또 제반되는 법과 윤리 등 가버넌스 영역 또한 걸음마 단계입니다. 동아시아의 인문적 가치가 AI를 만나서 미래 융합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해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막대한 투자와 인재 양성으로 AI 시대를 선도하는 가운데 아시아가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투자 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짜웨이 하웨이 코리아 부사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율주행 등 AI 분야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I 소프트 파워가 중요해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그리고 응용 서비스에 있어서 한중일의 협력이 여러 가버넌스를 만든다든가 데이터를 교류한다든가 문화 교류의 새로운 접근도 제안됐습니다. 장재국 동서대학교 총장은 한중일 3국이 고전서사를 공유한 콘텐츠 공동 제작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교류 확대 역시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가 협력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포럼은 공로상 시상식과 한중일 전통주 시음 행사 등도 진행돼 동아시아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무대가 됐습니다. 이번 논의는 AI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에 두고 문화와 청년이라는 지속 가능성을 연결축으로 동아시아 협력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들어가 볼게요.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9거래일 연속으로 양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코스피 4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상승 요인 어디서 찾아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에 힘입어서 오늘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은 굉장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역은 역시 SK 하이닉스가 오늘 대략 한 7%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기술주 중에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폭도 굉장히 좀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 관련된 이제 양산 준비를 마쳤다는 기사가 오전에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HBM4와 관련된 이제 엔비디아와의 가격 협상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HBM3 대비해서는 가격폭이 최대로는 이제 40%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시장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의 향후에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AI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글로벌 종목들 중에서 가장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오늘 메리츠의 이제 김선우 연구원이 26년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56조 원 정도까지 이제 상향하면서 현재 주가가 밸류에이션상으로 PER 대략 한 5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면서 급등세에 좀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26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6배에서 7배 정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지는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기술적으로 확실한 건 SK 하이닉스가 최근의 급등으로 인해서 과매수권에 들어간 것은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은 일정 부분을 이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할 만한 섹터는 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이제 미국의 서클 인터넷이 대략 한 17% 이상 급등하면서 인터넷 관련주,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꽤 괜찮았는데 특히 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의 사법 리스크 이슈가 좀 있었고 이제 실적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이런 부분을 불식시켰다. 그래서 9월에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과도 사실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의 스테이블 발행사인 서클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투심 개선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원화 스테이블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SI 업체인 뭐 삼성 STS라든지 LG CNS 같은 종목들 향후 주가 흐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기술적으로 좀 괜찮은 자리에 계속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의 룸이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제 결제 관련된 이제 소형주 중에는 뭐 다날이라는 회사가 오늘 주가 괜찮았고 네. 그다음에 NHN, KCP 같은 한국 사이버 결제였죠 옛날에 피지 업체들도 스테이블과 관련된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이제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서 민감한 섹터인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주들 분위기 일제히 좋았고요.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쪽도 부지런히 움직여줬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제약 바이오주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 갖고 있는 섹터까지 관심 넓혀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저는 일단 금리 인하가 확정적으로 지금 됐기 때문에 어떤 그 글로벌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베팅할 만한 어떤 매력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이 지금 한 4거래일 연속으로 5거래일이죠. 그래서 코스피 현물 지수도 사고 이제 선물 지수에도 이제 베팅을 크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내부적인 이슈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대주주 그 양도세에 대한 완화 기준이 지금 좀 어느 정도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 좀 리스크 없이 좀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늘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지금 HBM3에 대한 어떤 수익성은 당연히 좋지만 이 4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지금 미리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세대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탑재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 테스트 단계를 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B증권에서는 리포트가 나왔던 게 HBM뿐만이 아니라 D램 공급도 좀 내년부터는 타이트해질 거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하반기 전반적으로 D램 시장이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거 일단 어떤 상승에 불을 좀 지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D램 시장에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D램 시장 점유율의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D램 가격이 현물 가격이 오르다 보면 당연히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이제 농심. 제가 한 며칠 전에 농심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농심 추천드렸는데 바로 이제 이틀 만에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캐대언 관련해서 이것이 단기 재료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향후에 중국이 방한을 해서 어떤 이제 컵라면 신라면이죠. 신라면 컵라면을 먹고 이걸 가방에다 보따리로 그냥 담아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국으로 복귀했을 때 거기서도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수출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과거에서도 이제 삼양식품의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것도 이제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들이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홍보하면서 유튜브로 이제 홍보를 하면서 주가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농심에 대한 모멘텀은 공장 증설을 하냐 안 하냐, 해외에 대한 어떤 그 판매가 늘어나면서 판가가 좀 올라가느냐, 오르지 않느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또 이런 포인트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우리가 좀 시장을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심의 주가도 뭐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이제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가도 다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 시장 저력 어디까지일지 기대가 되는 요즘인데, 금요일은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탄력을 더해주고 있는 모습, 코스피가 3,393포인트까지 또 올라가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1.5% 가까운 오름세, 전일 대비 5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45%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846.9포인트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피 200도 2%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포착됐는데,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굉장히 컸죠. 1조 2천억 원대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기관도 7천억 원의 매수로 동참을 해줬습니다. 개인이 한편 2조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1조 9천억 원대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수급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1천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그 물량은 고스란히 팔면서 2,500억 원대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 선 위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7%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10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시장은요, 자체적인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갔던 한 주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 3,394선까지 고점을 높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840선을 웃도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의 훈풍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인데, 그렇다면 트레이닝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강력하게 이끌었던 주요 종목의 상승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겠죠.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장중에 또 고점을 막판에 올려 잡았습니다. 2.5%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정말 탄력이 좋았습니다. 7% 넘는 강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HBM4 양산체계 구축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탄력을 더 받았고요. 마이크론의 훈풍을 고스란히 국내 증시가 소화해줬습니다.
했습니다. 2차 전지까지도 지금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삼성 SDI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일제히 더 상승으로 보이면서 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와 함께 오늘 SK스퀘어가 오늘도 힘내주면서 연일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 양도세에 대한 기대감, 지주사들에 대한 상승력으로 나오고 있고요. 배당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오늘 SK스퀘어가 8% 넘게 상승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 눈에 띄었던 게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해드렸던 카카오입니다. 결국에는 9%가 넘는 강한 상승 보였고요. 네이버도 1.2%가량 오르면서 인터넷 대표주들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AI 시장 확산에 대한 기대감, 인터넷 대표주들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려아연이 무려 14% 넘는 상승세가 보였고요. 오늘 100만 원선 황제주를 탈환하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었죠. 아무래도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엇갈린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알테오젠의 힘을 정말 강력하게 내줬습니다. 3.9%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최근에 2차 전지가 조금은 조정받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시장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상승했고요. 로봇 관련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9%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보르노이가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고요. LNC바이오가 최근에 정말 흐름이 좋습니다. 미용 관련된 기업이죠. 20%가 넘는 강한 상승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반면 휴젤과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는 오늘 좀 하락을 하는 조정받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AI 지금 의료 관련된 기업인 루니또요 3% 넘는 상승이었고요. 엔터주들도 전반적으로 견조한 상승이었는데 지수의 상승 대비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특징적이었고요. 역시나 반도체 투톱이 잘 가니까요. 소부장 관련된 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동진세미캠, 하나마이크론 전반적으로 오늘 강한 상승 나왔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지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에는요, 장중 고점이 더 높아졌습니다. 3,395포인트 돌파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수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막판에 더 들어 올리면서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모습이 5거래일째 포착이 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4% 이제는 키 맞추기에 들어가는 걸까요? 847선에 웃돌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840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대형주의 강세 속에 코스피 200은 2%에 가까운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까지도 강력하게 담아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이 1조 4천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이번 주 들어서만 4조가 넘는 순매수가 특징적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2조 6천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현물 시장에서 기관이요. 금융투자도 강력하게 담아내긴 했습니다만 연기금이 2천억 원 가까이 담아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만 내리 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오늘 개장 직후에는 매도였는데 매수로 돌아섰고요. 1,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3거래일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시는 것처럼 시가보다 지금 종가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75,400원까지 터치했고 SK하이닉스 328,500원. 오늘 장중에 연고점 두 종목 모두 다 뚫어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치도 경신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아랫골이 달면서 회복해줬습니다. 1.5%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0.1%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데요. 바이오주들의 탄력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소폭에 조정받으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5위권에요. 황제주가 무려 두 종목이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오늘 0.2% 상승, 기아는 0.6%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완성차 관련된 기업들 CEO 인베스터데이를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긍정적인 모멘텀 많이 나오고 있고요. KB금융이 오늘 1.4% 시세 이어가면서 11만 9,300원 선. 조선 관련 기업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이 무려 4% 가까운 지금 상승력을 보였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펩트론과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빠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고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6일부터 10일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와 HLB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10일권에 상승과 하락하는 종목이 반반씩 있으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봤고요.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우선 오늘 외환시장은 뉴욕 외환시장에서부터 달러가 어느 정도 소폭 하락하는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97.53으로 하락했고 달러원 환율은 1,390원 수준으로 횡보를 했는데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표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시장에 달러 강세 압력을 줘서 달러 인덱스가 98 부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어 나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3천 건으로 전망치를 대폭 웃돌며 4년 내 최고치를 보이면서 달러 약세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락했습니다. 이 시비에서는 금리를 동결, 시장 예상치와 부합한 결과를 보여줬으나 라가르드 ECB 총재가 인플레이션 과정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는 발언을 해서 유로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장에서는 주식시장 호조와 달러 약세에도 CPI 지표가 높아서 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고 횡보에 가까운 소폭의 하락 1,388원 30원 정도에 마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이슈 그리고 고용시장 악화에 대한 이슈가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환율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고용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 CPI의 이슈를 덮어버린 걸로 볼 수 있고요. 부진한 고용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2번에서 3번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기대가 넘어가고 있고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우선은 다음 주에는 미국 FOMC가 직접 있고 25bp 인하를 하느냐 50bp 인하를 하느냐 이런 시장의 기대가 갈리면서 달러 약세에 대한 압력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수급상으로 달러 하락을 막고 있는 해외 주식 매수 자금이 우리나라 원달러 시장에서 계속 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우리나라 주식 매수 자금이 상쇄를 시킬 수 있을지 봐야 수급상으로도 달러 약세 방향으로 돌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에 대한 걸 계속해서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국내 증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주 투자 판단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강력한 기세 이어가면서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 안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시장 또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계속 이야기 들어보시죠. 과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다음 주에 좀 집중해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다음 주에도 이제 시장은 강세장을 좀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지수의 상방이 조금 더 열리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9월 초반까지 일단은 주도주의 약진 속에 소외받던 섹터들은 여전히 섹터별 온도차가 확실히 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술적으로도 이제 과매도권에 진입해 있는 섹터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런 섹터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스테이블 관련된 인터넷 업종에 있던 섹터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섹터들은 조금 시장과 괴리를 두면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일까지 미국에서 이제 연료전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이제 블룸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오라클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일단은 올라가는 신고가 갱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이제 호실적이 사실은 AI 밸류체인 안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좀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도 정책적인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과하게 매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 연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또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했는데 네.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안한다면 당분간 기술적인 조정권에 들어간 이제 뭐 조선주라든지 원전 섹터,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제 주도 섹터들은 기술적으로는 과매수권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좀 실현하려는 수급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기술적으로 좀 러프한 자리에 있었던 정책 관련주들이 9월 후반부를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기술적으로 과매도권이었던 그런 섹터들 그리고 정책 기대감 가져가는 섹터들은 계속 주시해 볼 필요 있다라고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좋아질 것 같고요.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미국 소매 판매 발표가 이번 주에 있는데 뭐 고용 지표에 대해 더 민감한 시장이다 보니까 소매 판매가 크게 예상치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미증시도 분위기가 계속 양호해질 것 같고요. 지금 3차 상법 개정이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이 이번 9월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이 어떤 식으로 좀 반응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연속성 있는 어떤 수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고 있는 주도주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좀 일정이 있는 그런 섹터들을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지는 좀 전략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유럽 당뇨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케어젠 같은 종목들이 뭐 좀 선제적으로 반응이 나왔었고 반면에 이제 그 플랫폼 기술적으로 기술 이전 관련주인 이제 펩트론은 좀 조정이 나온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서 이제 뭐 펩트론 쪽에서 반응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 발행 이제 디지털 화폐 설명회가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다날이 장 초반에 7%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미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음봉 마감을 했는데 지금 오늘 장 후반부 좀 조정 나온 종목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히려 기대감이 불어들면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디지털 화폐 쪽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섹터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두 분이 또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그렇다면 주목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과장님께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SK 이터닉스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예산이 24년도 이제 작년에 SK D&D로부터 인적 분할해서 설립이 된 신재생 에너지 디벨로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OFC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블룸에너지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SK 이터닉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2018년부터 이제 블룸에너지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국내에서 독점 공급권을 일단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 잠시 쉬어가는 국면인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리백 관련해서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100을 선언한 국내에 이제 36개 기업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대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이 업체들이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제 연료 공급을 사실은 100%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들과의 전력 구매 계약을 대행해주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피를 먹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확장된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26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730억에서
50억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주가를 계산해 보면 밸류에이션상으로 POR 10배가 이제 조금 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는 자리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주가가 최근 조정을 받아오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주가 흐름을 연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만 원 정도로 잡아야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짚어주셨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난속에서 지금 연료 전지가 주목을 받고 있죠. SOFC 관련주 어제 그리고 오늘 장 초반까지 강세 탄력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 오늘 SK 오션 플랜트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과장님이랑 같은 SK 그룹 가지고 왔는데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로 좀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조선주들이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좀 반응이 미적지근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STX로부터 이 특수선 사업 분야를 인수하게 되면서 조선주로서 새롭게 좀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선 분야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HJ 중공업보다도 매출액이 높고요. 25년도에도 HJ 중공업보다도 매출이 월등하게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 PBR 측면에서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PBR이 2.4배 정도, HJ 중공업은 PBR이 8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재평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가가 결코 고점이 아니라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좀 마이너스 한 5% 정도 중간에 조정이 한번 나왔었던 거는 매각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아직 그 매각에 대한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한 어떤 구체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만 5천 원 정도로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2만 6천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조선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목표가 3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한마디 마지막으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이 굉장히 강세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는요? 네, 9월은 붉은색의 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붉은색의 달인데 이러한 기세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도 붉게 무르는 시장 기대해 보면서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이번 주 같은 불장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용한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